우리가 이제 오래 사니까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금태족의 모토가 딴 거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투자를 여러 개 하자. 지금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을 우리가 노후 시점에서 맞춰놓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투자를 하자는 게 사실 이 저희 채널의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꼬마 빌딩 여전히 저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대표님 건물주신데 언제 어느 건물을 얼마에 하신 거예요? 이 건물 산 거 얘기하면 좀 예.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샀으니까 좀 일단 산 거 얘기해 주시고. 저도 이제 많은 고급분들한테 건물을 중개하다 보면은 네. 건물을 사신 분이 나중에 얼마에 되팔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개해서 받는 중개 수수료보다는 나도 건물을 사서 이 건물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키워서 양도 차익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제가 현금을 한 5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도에. 2016년도에 예.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제가 실거주하는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한 5억 있었는데, 뭘 살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아주 작은 건물인데, 네. 11억 5천에 매도한다고 나온 거예요. 위치가 어디? 위치가 사당동이고, 사당동. 예,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건데, 몇 층짜리 건물이죠? 지하 1층에 지상 4층. 아, 그래서 5개층. 5개층이 사당동에 예. 당시에. 예, 그래서 1층에는 편의점 들어가 있고, 네. 2, 3, 4는 학원이고, 예.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솔직히 뭐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가 샀을 때 대출받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 거기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네. 대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아파트에서 3억이 된대요. 근데 내가 11억 5천에 살려고 하는 이 건물에 네. 보증금이 1억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건물에서 대출이 7억이 나온대요. 이 건물에서만. 그럼 보세요. 아파트에서 3억을 뽑고 네. 건물에서 7억을 뽑으니까 네. 총 10억이 대출이 나오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네. 그런데 11억 5천에서 보증금이 1억 있으니까 정작 내가 매도자한테 주는 돈은 5천만 원. 이죠? 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세가 그때 당시 한 350인가 한 370인가 나왔고 다 합쳐가지고. 다섯 개씩 다 합쳐가지고 네. 근데 이 10억이 된 이자를 보니까 100얼마예요. 그죠? 그럼 무조건 샀어야 됐네. 네. 5천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200이 남어. 물론 저 뭐 소득세 전이지만 어쨌든 월세 받아 이자 내고 네. 200이 남으면은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한 8, 90%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대박이죠. 네. 그래서 샀죠. 어. 근데 문제는 제가 네.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때 조금 더 큰 거 샀어야 됐어요. 아. 그 작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 마음에는 그래요. 뭐 어쨌든 작은 거든 건물 하나 샀잖아요. 제 인생의 첫 건물이잖아요.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5억이 있었잖아, 제 현금이. 네. 이 11억 5천짜리 건물은 내가 취득세를 내니까 네. 취득세가 5천이야. 아. 그래서 매도자한테 준 돈 5천에 취득세 5천 해가지고 1억이 나갔어요. 네. 그럼 4억이 남았죠. 네. 이 4억 가지고 또 다른 걸 뭐 투자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 4억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 지금 갑자기 그래서. 썼죠. 그러네. 그거를 딴 데다 그 사업 더 못해서 더 큰 걸 했으면 그쵸. 몰랐을 텐데. 네, 그때 한 20억짜리를 사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5억에 그 아파트 대출해서 3억.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20억짜리 건물에서 한 12, 3억 대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20억짜리 이상 되는 건물 샀으면은 지금 한 50억? 뭐 정도 돼 있겠죠. 제가 샀던 그 건물을 네. 조금 더 큰 걸 사기 위해서 좀 내놨는데 네. 혹시 얼마에 내셨어요? 25억이 내놨는데요. 네. 비싸대요. 매수자들이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4년 2달 지났는데 지금 매매가가 2배가 넘게 기대하는 가격이.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야 되는데 지금 한 95억짜리 사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네. 조금 부족해요. 대표님은 좀 일찍 서두르셔서 2016년도에 건물주가 되셨는데 네. 그때 11억 주고 샀던 그 건물을 지금은 시세가 그보다 훨씬 많이 비싸질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다고 치면 그 정도 물건 사려면 지금 얼마 줘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한 7억?
제 건물을 제가 대출을 의뢰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16억, 17억 정도가 대출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 7, 8억 있으면은 네. 매입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순수 자기 자본이 네. 7, 8억 정도 있으면 지금 한 20억대 초반 정도를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대충 LTV가 한 70%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대출이? 근데 이게 개인으로 매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뭐 법인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대출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 왜냐면 개인한테 대출해주는 금액과 법인한테 대출해주는 금액이 좀 달라요. 왜냐면 그게 ITI라고 정부가 규정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정이거든요. 월세가 적게 나오는데 과도하게 대출 받으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 ITI라고 해서 임대업자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150%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건물에 매입하려면은 내가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1,0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1,500 받아서 1,000 이자 내고 500은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50%로 지금 ITI가 비주거용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500 가지고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좀 감당해야 되고, 뭐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수리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사 비용으로 좀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이 나오는 게 이 ITI가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을 살려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법인이 사업자로 낫죠. 내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대출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야 건물을 취득할 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나야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매매로 매입을 하면은 취득세가 4.6%거든요. 네. 그런데 5년 미만의 법인이 매입을 하면은 취득세가 뭐 다 계산하면은 9.4%가 돼요. 두 배네, 두 배. 그렇죠? 이 두 배가 부담스럽잖아요. 어차피 세금 내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난 법인으로 매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법인이 없어요. 그럼 법인을 지금 신규로 설립을 했어. 네. 그럼 5년이 지나야지 내가 건물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1년에 가격이 뭐 20%씩, 30%씩 올라가는데. 어떻게 달려? 어떤 분들은 취득세를 더 내고 중간에 맞으면 사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 취득세 중과를 안 맞는 규정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과밀억제 권역이 있는데 그 과밀억제 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해요. 법인의 사업장이 아, 예를 들어서 그 과밀억제 권역 밖이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뭐 지명을 말씀드리면은 김포, 시흥, 뭐 안산, 뭐 이런 지역들. 네. 그래서 인터넷에 과밀억제 권역에 검색하면 딱 나와요. 그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내요. 그러면 그쪽에 사업장 있는 법인이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5년 미만이더라. 이거 법인 사업자 있으신 분들 상당히 꿀팁인 것 같은데 또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냥 5년 지난 법인 사업자를 그걸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완전히 휴먼 법인을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법인이 계속 잠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활동하고 있는 법인은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 법인에 발생된 우발 채권이라든가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회계사 통해가지고 이 법인 체크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더 커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동안 몇 년간 휴먼 사용을 안 한 그냥 껍데기만 있는 법인을 매입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났잖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최근 3년치 재무제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겠네. 그러면 잠자고 있는 법인이니까 아무 영업 활동을 안 했죠. 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요. 차라리 이렇게 운용 안 한 법인보다는 신규 법인이 대출이 더 잘 나와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인을 재무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그 재무 평가를 못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재무 평가를 해요. 그 비재무 평가에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자의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그 법인의 주주의 재산, 뭐 신용도 이런 거 보죠. 이게 이거죠. 이 법인이 이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대출해주세요. 그래, 대출해줄게. 근데 넌 이제 갓 만들어진 신규 법인이네. 아무런 기록이 없네. 네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른다. 그렇죠. 근데 대표가 딱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대표야. 나 몰라? 야, 나 오동엽이야. 내가 낸데. 야, 내가 아파트 있어. 야, 나 저기 땅 있잖아. 저기 건물 있잖아. 이씨, 내가 진짜 힘들면 이거 팔아서 갚을게. 야, 남의 거 줘봐봐. 예. 이러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 아, 예, 회장님 거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데. 예. 그러니까 회사가 힘들어지면, 이 법인이 힘들어지면 대표가 자기 사재 털어서라도 이 빚 갚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 살려야 되니까. 그걸 은행은 본다는 거죠. 그게 비재무평가예요. 그래서 주주나 대표자의 비재무평가를 해서 신용도를 조금 얹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인으로 사면서 RTI 영향을 받는 것보다 법인이 신규 법인이다 하더라도 이 법인이 대출 받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법인 돈 아니냐, 이 월세 받은 법인을 매입하면은 이 건물에 들어오는 월세가 법인 돈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오려고 하면은 월급으로 받아오든가. 그렇죠. 그럼 4대보험 나가죠. 복잡하지. 그러면 배당으로 받아오든가. 네.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좀 15.4% 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깝죠, 당연히. 그러면 뭐 법인 돈을 내가 어떻게 갖고 오냐? 이게 불편하다, 싫다, 내 돈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그 법인에 돈 냅두면 되지 뭐. 그렇지, 뭐. 어차피 난 월급 월급 받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한 푼도 없어도 돼. 계속 차곡차곡 둬. 그럼 나중에 그 건물 팔아서 또 양도대금 들어오고 차곡차곡 쌓인 이 월세 가지고 또 두 번째 건물 사면 돼. 계속 건물을 키워가면 되지 뭐. 어차피 주주는 안 돼. 주주는 우리 애들이야. 뭐 우리 와이프야. 그러면 2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이 법인의 주주에서 네. 갈아타고 하다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네. 그럼 나중에는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법인의 주주가 우리 가족이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 이게 저 사실 진짜 너무 와닿는데, 그러면 아직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임대소득 발생하면 또 종합소득과세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세율을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건물을 하면 안 되겠네. 돈이 있어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실제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사 이제 고만 다닐 때쯤, 그 다음에 이 법인으로 내가 월급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인 세워놓고, 예. 나중에 내가 대표 들어가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돈 가지고 난 월급 받으면 되죠. 그게 하나의 또 노후 자금일 수도 있죠. 이 금퇴적 되기 위해서 아주 지금 현실적인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리고 법인 설립 지역은 비과밀 지역, 아까 김포, 뭐 시흥 몇 개 찍어 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너무 그렇게 좋은데요? 투자 많이 하세요. 좀 어차피 적은 돈으로 최저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